LG 에너지 솔루션 2026년 1분기 실적을 스룹폿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 및 손익분기점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9.1% 감소했고 영업손실 121.5%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7.4회전으로 좀 낮은 상태로 예상이 되고요. PBR은 6.39로 높은 편입니다. 분석 결과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이 검증이 됩니다. 손익분기점은 20.6개월로 1년 안에 흑자 전환은 요원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사업 개요입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해 봤는데요. 홈페이지에 LG 에너지 솔루션 미 DTE 에너지와 16억 달러 규모 ESS 공급 계약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미 미시간주 AI 데이터 센터 전력망 등 8개 프로젝트 총 6기가와트 아워 공급, AI 데이터 센터 확산으로 전력 수요 증가, 급성장하는 글로벌 AI 인프라 시장 본격 조준을 하고 있다. 그 조감도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에너지 저장 장치가 야외에 이런 지붕도 없이 뭐 이렇게도 가능이 된 모양이죠. 주가는 404,500원으로 1년 전보다 36.7% 상승했습니다. PBR은 6.39고요. 183% 상승했습니다. LG화학이 79.38%, 국민연금공단이 6.75%, 외국인이 5.5%, LG화학이 거의 80%를 가지고 있으니까 외국인이 끼어들 자리가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80% 수준이면 상장의 의미가 있는 걸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스룹폿 회계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매출은 1조 9,792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1% 감소했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조 162억 원으로 16.2%가 감소했습니다. 그 갭이 마이너스 7.1%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운영경비가 29.7% 증가해서 그 결과 TOE 생산성은 0.58로서 0.17포인트나 더 하락을 했습니다. 영업손실 6,928억 원으로 121.5%가 영업손실이 증가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손실보다 419억 원이 더 영업손실이 났습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35%입니다. 20.6% 더 추락했습니다. 재고 회전율,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 7.4회전으로 예상이 됩니다. 1.2회전이 더 느려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핵심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영업손실 증가 원인은 1차 원인 매출액 감소, 2차 원인 OE 증가. 왜냐하면은 매출 재료비 단가가 내려갔는데 그럼에도 적자라는 것은 운영 경비의 그 증가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원가회계 손익으로 동일한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1차 매출액 감소, 2차 매출원가가 상대적으로 2.6% 하락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5.7%가 증가한 거죠. 그리고 판관비도 24.3%나 증가했습니다. 이것으로 이 영업 적자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원가 회계도. 그러나 2차 질문을 꼭 하게 되게 되죠. 매출 원가가 상승한 원인은 그럼 무엇입니까? 매출 원가율이.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재고자산 명세입니다. 상품, 제품, 반제품 묶어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라고 명명합니다. 9,129억 원, 9,130억 원이네요. 연초 재고보다 1,05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전체 재고는 4,08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맨 위에다가 항상 제가 이 재고 흐름 양식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시간을 들여서 좀 재고자산의 투명성을 더 검증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출고 금액이 검증을 통해 가지고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이 원재료 입고액은 어디서 데이터를 가져왔냐? 원재료 가격 추이 주석의 매입액을 가져왔습니다. 원재료 사용액은 비성분 주석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검산을 해봤습니다. 원재료 사용액은 기초 원재료 더하기 입고 금액 빼기 기말 재고하니까 일치를 하고 갭이 없습니다. 제품 반제품 입고액은 비성분 분석을 통한 총 제조 비용 산출액입니다. 총 제조 비용이 결국 입고 금액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검증을 해보니까 일치를 합니다. 아니, 그렇게 요게 일치를 한 게 아니고 일단 이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또 상품 입고액은 비성분 상품 매입액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은 원재료하고 상품 매입액을 따로 구분해서 식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매출원가를 뽑은 거죠. 이 두 가지를 합친 제품 매출원가하고 상품 매출원가가 더한 게 전체 매출원가가 되죠. 이것을 손익계산서 매출원가하고 비교해 보니까 일치를 합니다. 따라서 파편화된 데이터를 찾아 LG 에너지 솔루션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이 검증이 됩니다. 재고자산 공시 의무가 상기와 같은 흐름으로 공시되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서 분석한 삼성 SDI는 불투명했죠. 그러니까 출원 모순이 나오고 그런 일의 근본 원인이 결국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분석 내용입니다. 제품, 반제품 및 상품의 변동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마이너스 1,051억 원이면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원재료 사용액 8,629억 원, 상품의 매입액, 이렇게 ABC를 더한 것을 MC, 제가 매출원가 재료비라고 명명합니다. 9,742억 원, 19.7%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운영경비는 1조 6,559억 원으로 29.7%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매출이 감소하면서도 운영경비가 왜 늘어날까?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7,172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가공비율 39.9%로 9.8%가 상승했고 상대적으로 재료비율은 9.8%가 하락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2차 추론을 쉽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정보 시스템의 진정한 역할이라고 여기서 매출원가와 제조원가를 전산 시스템의 MRP 시스템의 봄과 라우팅으로 비유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봄과 라우팅의 매출원가와 제조원가가 사실상 일치할 겁니다.
어, LG 에너지 솔루션을 하면서 요것은 시간이 걸려도 좀 읽어보겠습니다. 정보 시스템이 되지 못하고 데이터 시스템이 되어버렸다. 기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진정한 정보 시스템이 되지를 못한 게 현재의 MRP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속 처리 해결책으로 MRP는 몸과 라우팅이 분리됐죠. 근데 이 해결책으로는 비유로 요리 레시피에서 재료 목록과 조리 순서가 한 장의 문서로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분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과 라우팅을 통합해서 분석을 하고 있죠. 재고 파일의 단일화, 메모리 기반 연산의 극대화, 메모리 램에 상주시키는 것. 저는 그 분석을 엑셀 시트 한 장에다가 다 해낼 수 있습니다. 이 전산 시스템은 지금은 디스크가 아니고 별도 저장 장치가 있을 겁니다. 반도체 같은 것으로요. 인, 아웃이 최소화 시켜야 된다. 그래서 원가 회계는 매출 원가와 제조 원가의 빈번한 인아웃 작업을 해야 되고, 스루풋 회계는 매출에 비례하는 제품 재료 매출 재료비로 램에서 가동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또, 어, 또 MRP는 보관 재고와 제공 재고를 분리했는데 불필요한 복잡성이 생깁니다. 제공 재고와 보관 재고를 하나의 통합 재고로 관리해야 한다. 제가 실전적 표준적 예제로 WCAI라고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라고 명명한 것도 그 예가 되겠습니다. 기업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해야 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아무리 AI 시대라고 해도 정보 시스템에 대한 지적과 의사결정 시스템의 논리는 지금도 유효하다. 우리가 진짜 고민이 될 것은 스루풋을 어떻게 하면은 맥시마이징화 할 거냐. 이게 극대화는 변하지 않는 기업의 목표인 것입니다. 현대는 PC 한 대만으로도 대규모 공장의 장기 상세 일정을 1시간 이내에 산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봄과 라우팅을 도식화하면은 이런 비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봄과 라우팅의 이원화된 관리, 과거의 유산인데요. 현재 대부분의 생산관리 시스템에서 제품의 구조는 자재명세서 부품 구성표라고 불리는 봄, 비ll of material과 공정 흐름도 라우팅이라는 두 가지 별개의 파일로 나누어 관리됩니다. 컴퓨터 처리 속도에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계산 속도는 CPU에서 하죠. 중앙 처리 장치라고도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그 GPU로 더 그 규모가 더 커졌다고 그러죠. 어, 많은 양의 데이터를 어, 그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거로요. 또 데이터의 입력률 속도, 인아웃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속도를 자랑하는 CPU의 실제 계산에 사용되는 시간은 전체 대기 시간의 1% 미만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디스크 IO 속도. 요거는 저장 장치가 지금 뭐 거의 반도체화 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이 디스크의 데이터를 기록하고 다시 읽어오는 인아웃 작업은 여전히 수백만 분의 1초가 아니라 100분의 1초 수준으로 현저히 느립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MRP 시스템이 인아웃 작업에 의해 심각하게 제약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현존하는 거의 모든 MRP 시스템은 인아웃 바운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MRP 시스템도 결국 원가세계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저는 그렇게 표현해 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폰 노이만 구조 캐필롯한테 물어본 내용을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장점과 단점, 단점을 말씀드리죠. 폰 노이만 병력 현상 명령어와 데이터가 같은 버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동시에 접근할 수가 없어 속도 제한이 생긴다. 이를 폰 노이만 병목이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버드 구조 명령어 데이터 메모리 분리가 등장했던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CPU 중앙처리 장치에 대한 구성 요소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재고자산의 변동을 검증하는데 딱 3줄로 나타나면은 아주 클리어한 겁니다. 이 일은 단지 단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WC 1번은 기말에서 기초를 빼니까 플러스로 나오고요. 재고가 증가할 땐 비성분에선 기초에서 기말을 빼니까 마이너스로 표현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PQ 총 제조 비용도 일치하고요. 현금 흐름 전체 재고자산도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을 빼주면은 일치를 합니다. 아주 클리어합니다. 원가 회계하고의 영업이익 차이 419억 원은 재고 증가액에서 가공 비율을 곱하면은 검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슬프 손익 영업 손실 금액은 정확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요 운영 비용으로서 인건비가 3,858억 원, 3.3%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분기의 공실 안에서 2025년, 2024년 말 인원수를 가져왔습니다. 287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연간 평균 임금은 1억 1,950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 1.1%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노동 생산성은 떨어졌는데 노동 분배율은 거꾸로 3.5% 올려준 폭이 됩니다. 계속 적자를 보면서도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LG의 그 약자가 뭐냐고 물으면은 라이프 이즈 굿이라고 그러는데 그 직원들의 삶도 LG가 조금 뭐 인간적인 측면은 좀 딴 데보다도 또 좀 인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지급 수수료 37.8% 감소했고 운반비도 71.1%나 감소를 했습니다. 이런 비용, 중요한 비용의 감소는 그만큼 영업이 잘 안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운영 경비가 늘어난 것은 인건비 상승이 제일 많았을 것이고, 그리고 아마도 당연히 감가상각비가 증가했을 것입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스루픈율이 상승했습니다.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일단 세웁니다. 영업 구매 평가 지표로 매출채권 수금 속도 1.1회전, 거의 석 달에 한 번 수금한다는 얘기고,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그래도 더 느리네요.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하는 협력업체들이 뭐 좀 불만이 많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현금성 버퍼는 한 약 30% 가지고 있습니다. 년 전체 영업비용의 그 29.8%면은 적지 않은 그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다 봐야 되겠죠. 요 정도까지 돈이 많다면은 매입 채무 지급 속도 또 좀 더 늘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회전율은 하락했고 스루픈율은 상승해서 역방향이면 부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이것을 반증하려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됩니다. 또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도 하락했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원자력 가격이 상승했느냐? 상승했군요. 그런데 공시되는 것은 소형 어플리케이션용만 가격을 노출시키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등 매입액이 있는데 이 양극재 중형 내지 대형의 ESS형 대형, 중형은 뭐 자동차 배터리 이렇게 분류들을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것은 노출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또 제품 판매 가격도 소형 배터리만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가 뭐 대형이든 소형이든 그러면은 양극재에다 뭐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음극재도 그게 영향을 많이 받을 거고요. 분리막 등 이런 자재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제시된 거로만 분석을 해보면은 반증을 하기 위해서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된다. 근데 1, 2차 출원과 모순이 되죠. 판매 가격은 상승이 돼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죠. 요거까지는 됐는데 판매 가격은 하락을 했죠. 어쨌든 제시된 샘플로는 반증 실패입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을 검증해 봤지만은 이것은 충분히 그 원재료 데이터들을 자세하게 공시를 한다면은 아마 저는 반증은 패스가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LG 에너지 솔루션은 높게 평가해 주고 싶은데요. 그 흐름을 시간을 들여서 분석을 해 보니까 그게 일치하니까 SDI하고는 삼성 SDI는 불투명했는데 그거는 LG는 그게 일치를 하니까요. 검산이 현금 흐름 재무지표입니다. 1번 EAT 세후현금 순이익 650억 원. 두 번째 EMS 영업활동 현금 흐름 5,029억 원이 유출이 됐습니다. 최종 9,192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어디로 많이 돈이 나갔을까? 일단 채권자한테 7,352억 원을 추가로 매입을 했습니다. 뭐 재고자산에도 많이 돈을 썼겠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47.5%로 50%가 넘으면은 경영권을 뺏길 수 있습니다. 이익 배당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캐펙스 비유동자산 투자에 1,345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납입자본 성장률 0.8로 떨어졌고 이익잉여금률은 마이너스니까 이 결성금률이 16.1%로 증가해 버렸습니다. 재무상태표 자산유의 계정들 분석에 필요한 것들만 제가 재구성한 표이기도 합니다. 캐펙스 1344억 원도 투자해서 증가한 거. 근데 여기에는 종속기업 투자가 또 크고요. 유형자산도 좀 더 증설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무형자산 금액도 증가했고 투자부동산이 있습니다. 부채, 매입 채무 1,451억 원 증가했고요. 단기 차입금 1조 2,483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장기 차입금은 3,715억 원이 감소했네요. 1분기 실적을 토대로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매출액은
실제보다도 손익분기점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조 6,128억 원을 해야 됩니다. 1분기에 2조 했는데 그냥 단순 곱하기 4하면 한 8조 원 하는데 5조 원 정도를 더 매출을 해야 되면은 587.8%나 더 매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건지는 좀 불투명하죠.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도 요 587.8%를 매출 재료 비율로 나누면 동일한 금액으로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좀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어, 전년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했다면은 제가 전망을 8조 7천억 원대를 했을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7조 6,615억 원이 결산 매출액입니다. 제가 13.7%나 높게 그 예측을 했었을 거예요.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올해 또 매출 영업 활동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좀 예측을 좀 더 줄여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참고적으로 그 손익분기점을 달성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20.6개월로 산출이 됩니다. 전년도에는 15.9개월이었는데 어쨌든 전년도에는 흑자 전환을 할 시기가 빨리 올 수도 있겠지만 올해 실적으로 봐서는 더 느려질 것 같다. 이렇게 좀 예측이 되는 거죠. 2026년 손익분기점 도달 시기는 20.6개월이다. 2025년 15.9개월보다 4.7개월 더 느려진다. 연내 손익분기점 도달은 실은 불가능하며 흑자 전환은 아직까지는 먼 나라 이야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액션 플랜을 하는데 조금 아까 15% 정도 줄여야 되지 않겠냐는데 항상 목표는 도전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냥 300% 그냥 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 약속을 회사한테 7조 9천억 하겠다고 영업에서 약속을 오너하고 계약을 했다고 비유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적자가 168억 불이 안 되게 많이 개선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목표를 잡는데 그래도 더 좀 매출을 더 해보자. 재고 회전율이 한 7.4회전 할 것 같은데 8회전만 해보자. 그러면 실제 매출이 8조 5,464억 원이 된다는 게 아니고 그 효과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 매출을 더하기 위해서 운영 경비가 더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요거 3.9%는 오이율이 48.7%인데 또 추가 매출을 8% 한다 그러면은 3.9%까지 맥시멈 돈이 더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흑자로 4,805억 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가 회계로는 300% 일단 하고요. 생산재료비, 가공비 모두 그리고 재고가 15% 감소했을 때와 15% 증가했을 때 각각의 매출 원가를 고려해 봐야 됩니다. 원가 회계는 재고 증가할 때가 매출 원가가 내려가죠. 이상한 나라입니다. 원가 세계는. 그래서 동일한 손익분기점을 내기 위해서 재고가 감소할 때는 11조 원으로 비싸게 팔아야 되고 어, 그 다음에 재고가 증가할 때는 10조 8천억 원으로 싸게 팔아도 손익분기점이 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진리를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은 어쨌든 견적서를 고객한테 낼 때 약간씩의 부풀림 견적을 해서 우리가 손익분기점 수지가 맞는 정도만 에, 납품 가격을 쳐주세요 라고 요거를
그렇게 비유를 해보는 겁니다. 원 단위로 1095만 원 주십시오. 톤당. 근데 무슨 얘기요? 스루프 쪽에서는 790만 원이면 된다는데, 그럼 당연히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면은 적자가 1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동일한 매출액을 증가한들 재고 감소할 때는 영업 손실이 1조 원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니 그 다음에 재고가 증가할 때는 한 9,300억 적자로 예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스루프 손익과 비교를 하면은 790만 원에 판다면은 그 스루풋은 16만 5천 원 적자인데 에, 원가 회계에는 재고 감소할 때는 100만 원 적자, 재고 증가할 때도 약간 뭐 줄어들지만은 100만 원 적자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매출을 더 일으켰을 때 생산은 더 추가로 안 하고 있는 재고를 밀어내기 매출을 했을 때 스루풋은 추가 매출이니까 영업이익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러나 원가 회계에는 재고가 감소했기 때문에 매출 원가가 올라가 가지고 영업손실 9,300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진짠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매출액이 더 이상 오를 수 없다. 7조 9천억 원으로. 이럴 때는 거꾸로 영업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생산을 5% 감소하면은 영업 손실이 좀 줄어드는 것으로 또 생산을 증가할 때 어, 적자가 조금 그 생산 증가면은 적자 폭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절대 덤핑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위해서 금액으로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기 배터리 자체가 중국산 때문에 비싸게 받지를 못하는 모양이에요. 어쨌든 제닛 옐런이 중국 가가지고 과잉 생산하지 마시고 덤핑 수출하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걱정스러운 얼굴로 중국 애들이 말을 안 들어먹고 있죠. 시진핑이. 그래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경제 전쟁을. 제조 원가 회계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 회계 찾자. 어, 글로벌 금융 세력인 린 포레스터 드 로스차일드 여사가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 용어 찾자고 얘기를 했으니까 ESG를 원가 회계를 똑같이 얘기만 해준다면은 그러니까 스루풋 회계를 하는 기업부터 대출 우선순위로 해드릴게요. 이러면은 우리가 이 전 세계는 게임이 끝납니다. 이제까지 산업사회를 지배했던 원가 세력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금융업이 제조원가 필요하나요? 자기네처럼 번 돈에서 쓴 돈, 간단하게 제조업도 그렇게 하라고 왜 그 이 아줌마가 그런 것까지 아직까지는 생각을 못하는 모양이에요. 괜히 ESG 들고 나와가지고 제대로 되지도 않을 거 가지고.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저는 오른쪽 스루풋 웨이로 가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바이.